이거 쓰지 마. 이건 안 돼.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백설마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준현입니다. 네, 오늘은 의사 권준현 선생님을 모시고 과연 의사들은 어떤 여자들과 결혼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으로 시작해볼 건데요. 제가 DM이나 댓글로 이런 질문 한 번씩 받아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설마녀님.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가 저를 진찰해주신 의사 선생님한테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진짜 자꾸 생각나서 무작정 병원에 다시 찾아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대시해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의사 선생님으로서 네. 나는 환자한테 대시를 받은 적이 있다. 뭐 물론 받은 적은 있죠. 물론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잘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그렇게 대시 받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이제 대시 받았다기보다 이런 그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네. 주변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저한테도 DM이나 이런 네. 걸로 질문을 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다른 의사 선생님을 좋아해서 본인한테 자기 물어본다고? 자기 동네에 괜찮은 의사 선생님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를 치료해주는 의사가 멋있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매 학기마다 그 의료윤리 수업을 들어요. 의료 행위를 할 때 이상적인 가치와 행동 규범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환자와 의사와의 개인적인 감정은 그 질환의 치료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환자분의 입장에서 치료를 받고 내가 몸도 완쾌되고 일상생활로 건강하게 복귀하고 잘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 의사가 계속 생각나고 보고 싶고 설레고 그러면은 그럼 뭐 직진해야지 뭐. 뭐 카페에 가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네. 있을 때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을 때 접근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일단은 자주 노출이 되어야죠. 그 사람한테. 자주 찾아가는 거죠. 환자가 아닌데? 아니면은 SNS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하는 게 쉽지 않을까. SNS 없는 의사 선생님한테는 네. 진료 시간 중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환자에게서 대시를 받았던 사람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대시를 많이 받나 봐요. 그분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진료 보는 중에 사탕을 받았대요. 작은 사탕을. 근데 자기도 그냥 단순히 사탕만 주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 꼬깃꼬깃 조그마한 쪽지가 적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랑 근데 안 까보면 그렇죠. 모를 뻔했죠.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을 해가지고 쪽지에 진심을 담은 약간의 글귀 그리고 번호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그때 마음이 흔들렸긴 했대요. 사실. 결과적으로는 안 되긴 했지만은 그분이 아직까지도 제일 기억에 남는 그런 케이스였다. 근데 왜 안 된 거예요?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폰 주면서 번호 따기는 좀 그렇고 그렇죠. 명함이나 자기 걸 주는 게 그렇죠. 맞겠네. 그게 제일 서로에게 덜 부담스럽고 쉬운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 주변에 번호를 받아서 다시 연락을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있긴 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동생이 여성분이고 이분은 환자의 입장인데 교통사고가 나서 한의원에 그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거죠. 근데 네.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통원치료로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자주 맞아요. 이렇게 자주 받아야 받아요.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의사 선생님이랑 눈이 맞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한 1년, 2년 정도 연애하고 이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의사가 되는 과정이 공부가 네. 엄청 길잖아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일반적으로 수능을 보고 예과 2년 그리고 본과 4년 이렇게 총 6년의 의대 기간을 거치거나 아니면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서 4년의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 국가고시를 통해서 의사가 되는 거고요. 사실 뭐 타이틀로 따지자면 일반 의사예요. GP라고 네네. 말하는 일반 의사고. 인턴 1년만 하고 끝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요? 레지까지 생각을 했는데 레지를 하다가 포기하고 끝내거나.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면 끝까지 할 것 같은데. 아니 포기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이것도 자기 적성에 맞아야 하는 거니까. 네. 추후에 자기가 어떤 과로 전향하기 위해서 인턴 레지던트 기간을 밟으면서 수료를 마치고 나오면 이제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총 11년을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거기 군대는 3년? 군대는 이제 의사 자격증을 따기 전에 2년 정도의 기간을 일반 병원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네, 있긴 있어요. 나이 문제거나 아니면은 자기는 1년이라도 빨리 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일반 병원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고 이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오면 이제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게 보통 훈련 기간이 1개월이나 2개월 그리고 대체 복무 기간이 3년 정도라서 길긴 하죠. 그럼 군의관은 군대에 계시는 분들이고 공보위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 네네,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어디 나오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북 영천시의 대창리라고 공보위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은 이 11년을
사람도 있고 이제 군대까지 하면 20대를 공부에 완전 올인을 하는 건데 그 이 과정 중에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보통 학생 때 인턴 들어가기 전에 네.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턴, 레지던트 1년차, 2년차까지는 결혼하는 게 굉장히 눈치가 보여요. 레지던트 3, 4년차 이렇게 좀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그 전문의 이후로 결혼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보통 몇 살 때 결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남자, 여자 통틀어서 한 30대 초중반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여성분들은 이제 그때 많이 하게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펙트럼이 좀 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분의 경우에는 CC를 하거나 아니면 같은 의사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남자분들은 그 배우자의 선택의 그 폭이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나이도 좀 다양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남자 의사 기준으로 네. 과 CC, 병원 CC, 결정사, 소개팅, 헌팅 이런 것 중에 어떤 케이스 결혼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소개팅이 가장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병원과 CC 고생을 같이 함께한 동기거나 아니면은 같이 병원에서 고생을 함께하고 있는 같은 의료인 뭐 간호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케이스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드물게 결정사라든지 헌팅은 진짜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소개팅으로 만나는 게 많지 않나. 근데 요즘에 결정사를 통해서도 좀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직업적인 측면에서 저희를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네. 결정사를 찾으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조건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 쉽게. 쉽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문을 좀 두드리는 것 같긴 해요. 남자 의사 중에 여자 의사랑 결혼하는 케이스는 한 몇 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한 20%? 20%는 의사랑 하지 않나. 여자 의사분들은 거의 남자 의사랑 하시는 거죠. 제 주변 여자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때 보면은 그 안에서 한 몇 프로가 여자인 거예요? 거의 반반이긴 해요. 그러면 소개팅 지금까지 몇 번 해보셨어요? 저는 20대 때는 진짜 거의 한 번, 두 번? 별로 안 해봤다가 30대 돼서 좀 한 3,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까인 적 없죠? 근데 주변에 의사 선생님들 보면 소개팅 나가서 거의 다 뭐 프리패스? 응? 아닌가요? 의사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약간 어드밴티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을 볼 때 뭐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뭐 그런 조건들 중에 뭐 의사 이렇게 하나로 보는 거지 의사 여자들이 직업을 많이 신이었어. 보니까.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 거 없지 않나요? 있어요? 나는 많이 어드밴티지가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결정사처럼 그렇게 하는 데를 가면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개팅. 만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만나는 자리에서 사람을 먼저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뭐 의사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직업의 여성분들이랑 많이 결혼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전문직. 전문직? 의사 말고 또 다른 거? 의사 말고 뭐 변호사. 아니면 의사 아니면은 그건 진짜 다양해요. 진짜. 딱히 여자 직업을 안 따지는 네, 거죠. 직업을 크게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자체를. 네,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것 같아요. 성격 쪽을 보는 것 같아요. 얼굴. 미안. 너무. 아니, 성격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사실. 아. 네, 성격이 제일 중요한데 얼굴도 무시 못한다. 다들 예쁘신 것 같아요. 결혼하시는 거 보면. 아니요, 그건 뭐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결혼식이 있었거든요. 아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연애의 고민? 결혼에 대한 고민이 뭔 것 같아요?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그러니까 외모라든지 네. 이런 그 사람 자체를 본다고 하면은 결혼은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개입을 하기 마련인데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보다는 환경, 배경,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부모님 뭐 하시는지, 재력이 어떤지 이런 주변 환경을 좀 더 많이 보시지 않나. 의사 선생님의 부모님들이. 네, 의사들의 부모님들이 약간 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 따라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결혼 실패로 이어질까. 종교라든지,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결혼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불안감? 결혼 실패라는 게 파혼이에요? 아니면 이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예 시작을 못하게 막는 거죠. 안 돼. 의사 선생님 부모님들이 좀 간섭을 하는 게 본인보다 부모님들이 부심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뭔가. 내 자식 이렇게 키워놨는데. 그러면서. 부모님 쪽이 혼테크를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하는 고민이
본인이 생각하는 결혼관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결혼관이 달라서 오는 괴리감에 의한 결혼 실패. 의사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고민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제 채널 열심히 보신다고 하셔서 여쭤보는데 연애 오답 노트가 있나요? 내가 한 180명 정도 사귀었지만은 그중에 이제 전 여친들이랑 헤어진 이유 중에 진짜 이것만은 꼭 본다 싶은 게 3가지 정도. 3가지요? 너무 많겠지만. 아니, 너무 많은 게 아니라 3가지. 3가지 자체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아무래도 첫인상, 첫 느낌. 그러니까 외향적인 부분, 외모적인 부분. 두 번째는 이제 예민한 성격은 난 못하겠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헤어지는 남자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여자가 예민해서 이걸 못 따라가겠다, 못 맞춰주겠다. 맞아. 근데 여자분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헤어질 때 남자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치. 그죠? 맞아. 헤어질 때 사유를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 어떻게 얘기를.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말하기가 싫어. 괜히. 그 상황을 만들기 싫어. 괜히 오히려 말하는 것 자체도 상처 주는 거고, 굳이 막 상처 주면서까지 그 사람의 어떤 개가선선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나? 뭐라고요? 그냥 마음이 우리는 아닌 것 같다. 성격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두리뭉실하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티키타카지 뭐.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 같이 있을 때 재밌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안 외롭고. 이게 성격이 달라도 티키타카가 잘 되면은 뭔가 내 사람인 것 같고 막. 운명인 것 같고. 약간. 운명론자인가요? 아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몇 마디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것 같다. 걔가 예뻐서 그런 거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느낌이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연애 프로그램 나는 솔로?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성혼까지 간 네. 커플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시 되감아서 그 네. 프로를 보면은 첫인상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첫 만남 순간에 그 사람을 선택한다거나 아니면 바라보는 눈빛이 되게 사랑스럽다거나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첫인상 첫 느낌, 예선전 같은 느낌으로 네네네. 그게 맞다면은 이제 두 번째로는 좀 무던한 성격, 그러니까 예민하거나 까탈스럽다 그렇지 않은 성격이 저랑 좀 잘 맞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저랑 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살아온 성장 환경이나 그런 성장 배경이 다르더라도 나랑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있는 게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뭔가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한 20대 후반쯤 되니까 남자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 맞아요.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기초점들이겠지. 그 남편분을 만났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라는 그 종소리? 그런 게 울려? 그런 느낌이 있었나요? 제일 처음 봤을 때는 둘 다 애인이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있다가. 친한 형 동생이라도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 친구는 없지 않을까. 같이 있을 때 재밌어요. 네, 제가 말하면은 막 침 흘리면서 웃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니까. 네, 오늘은 의사 권준현 선생님 모시고 30대 남자들의 연애와 결혼관, 그리고 의사는 과연 어떤 사람과 결혼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다음 꿀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설마녀였습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난 필요 없지. 그럼 같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윙크해야 돼. 예, 나도? 아니야, 그거는. 하실 수 있죠?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너는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윙크 못 하세요? 윙크 못 해요. 해봐요, 지금 해봐요. 아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해.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윙크 했어요.